안녕하십니까. 거제 인터넷 방송과 모닝뉴스는 거제시장 후보들을 모시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애국당 박재행 거제시장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닝뉴스 이회근 편집국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몇 년간 조성 경기 악화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6만 시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시장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곡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현재 좀 지정이 나눠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님은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쪽입니다. 네. 그러면 찬성을 하시는데 그럼 찬성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조선 경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 수주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차츰 이제 회복세로 보이는 그런 마당인데 이런 조선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서 산단이 빨리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후보님 그러면 추진 방식이 네.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정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또 일부 후보님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참 좋겠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이상적인 모델인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또 그쪽으로 주장하는 후보 쪽에는 전에 산단 유치를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권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그런 식으로 정부 돈을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당초 기조를 유지하면서 삼성, 대우, 조선소가 협업해서 그 양대 조선소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일부 이제 환경단체에서 네. 미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소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래서 항상 좋은 쪽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음양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 거제 시민의 먹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에 대한 다소의 어려움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또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환경 문제를 도외시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 현실적 대안으로는 환경 쪽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산단 유치는 필요하다. 절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조선 산업의 불황의 돌파구로 네. 관광 산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광 산업 활성화는 여러 번 강조해도 참 부족합니다만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 조선 불황으로 이런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것은 예견된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도 일부 전문가들이나 또 향후 거제시의 그 어떤 비전이나 발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관광산업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전임 시장들은 당장 양대 조선소가 잘 돌아가고 하니까 그쪽으로
도에시 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크고 작은 관광 사업 프로젝트들이 인근 통영시에 많이 흡수되는 그런 예도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우리가 양대 조선소 의존 비율을 낮추고 관광 산업 쪽을 좀 활성화시켜서 좀 안정적인 시장 경제를 유지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님 공약 중에서 혹시 관광 산업에 가장 시급한 게 어떤 게 혹시 있나요? 먼저 하고 그래서 싶은 예, 정책. 저 공약에 그 테마파크 조성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했는데 제 5대 공약 중에는 중장기 계획으로 발표한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제시해야 될 사항은 그 폭이 그리 넓지가 않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관광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그런 시점인데, 우선 이 관광 정책을 좀 시정 목표를 잡고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지금부터 관광 활성화 시책을 펼쳐나갈 그럴 각오입니다. 우리 그 교육부지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 중에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지심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교육시로 이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금강 집단 그 휴양시설지구가 현재 그 오랫동안 매각을 못해서 계속 이제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거제시의 자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다른 개인적인 개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계획이 혹시 있나요? 네. 지심도 같은 경우에는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에 개발 방향에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로 해금강 집단 시설 지구 같은 경우에 수십 차례 유찰에다가 거기에 투자해서 매각을 계획했던 지가 1, 2년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방치된 가장 큰 이유는 주변 관광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입주해서 들어올 관광 업체가 없다는 게 주된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시가 다소 결손을 감수하더라도 나중에 보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각 단가부터 뭔가 현실성 있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속된 말로 아침에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원가가 그리 비싸게 미키고 하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들어와서 제대로 활성화시킬 만한 프로젝트도 빈약한데 인프라도 빈약하고 이런데 누가 그 쉽게 들어오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된다. 매각이든 우리 시 자체 개발이든 근본적으로 한번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지역 특산물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 특산물은 사실상 우리 거제 지역의 특산물이라는 게 너무 제한적입니다. 뭐 멸치, 미역, 뭐 참 품목을 꼽으라 그러면 몇 개 안 되는데 그나마도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참 대단히 납품이라든지 또 관광객들한테 이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물량 면에서도 딸리고 또 뭐 품질이야 특산품이니까 어필이 되겠는데, 그래서 특산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우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산물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을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지 상인들한테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나서서 잘 포장을 해서 상품을 제값받고 팔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 선진화의 체계화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송정 IC부터 이제는 관광하면 또 나온 얘기가 교통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송정 IC부터 문동까지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계룡산 터널을 포함한 교통망 문제가 사실 아직도 산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이 있나요? 우리 시가 통영보다도 교통이 훨씬 불편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 우동성으로 아우성을 치는 것이 차댈 데가 없다. 버스가 와도 차댈 데는 없는데 단속은 엄청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이 교통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소가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도로망을 건설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교통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교통 체계를 우선 전문가들하고 잘 의논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우선 근시안적으로 여기에 병목 현상이다, 여기에 교통 체증이다 해서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룡산 터널도 좋고 국도 우회도로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정말 창원이나 진해처럼 앞으로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교통 체계 이거부터 확실한 플랜을 짜놓고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돈만 있다고 해서 이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 계획대로 우리 이제 송정하고 이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계룡산 터널이 어떻게 보면 많은 그 국비 도비가 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네. 또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여당 후보들은 뭐 나름대로 그 중앙의 인맥이라든지 여당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오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후보님들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면 중앙 정부라든지 관계 부처의 인맥이 참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중앙 예산을 어떻게 좀 받아오실 그 특단의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으로 집권 여당의 시장이 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군소 정당 후보로는 그런 부분이 안 어렵겠느냐. 그건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기구라고 생각하고 이게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쉽게 따올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우리 거제가 교통 문제 일이 안 허덕거립니다. 지금까지 역대 시장님들이 다 내가 시장이 되면은 중앙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따오겠다, 많이 따오겠다. 그래서
우리 거제를 발전시키겠다. 이구동성으로 구호를 내걸었지만은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전부 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들도 물론 자기 지역구에 우선 배정할 욕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통 체계부터 정확한 데이터로 확실한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자 이러니까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예산의 성급을 따져서 거제시는 이런 현재 교통 여건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걸 인식시키고 이해시킬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지 인맥 갖고 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요 거제 돈 좀 많이 내놔주라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예결위원들도 여야가 돼 있고 그것도 예결심사에서 뭔가 예산 배정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이 돼야만 주는 거지 우리 동네에서 왔으니까 좀 주겠다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후보님 열변토 하시는 목 마실 텐데 예. 사시죠? 고맙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좀 질문을 다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 이번에 보니까 시장 후보님들이 공통 공약 중에 하나가 거제 지심도와 그다음에 이제 저도 전압 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심도 저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입시장 그다음 지금 현재 시장 후보들까지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이고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거나 연구한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필요 불가결한 사항은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이 수립됐다 하면은 가감히 회의 처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후보님 최근 거제시가 이제 TF팀이 구성이 돼서 지심도 개발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가장 관건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현재 국립공원에 묶여 있어서 가장 이 시급한 과제로 공원 지역에서 해제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추후에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당되신다면 환경부 측에 이게 가장 어필을 지금 광산이 워낙 힘든 거제다 보니까 가장 좋은 시기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구역이 회제가 안 되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측에 조금 달려가셔서 어떻게 조금 공원 회제 하시는데 큰 뭔가 좀 액션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그 공원구역이 해제돼야만이 관광개발이 촉진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관광 자원이 정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원을 제 기능을 지금 못 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구역까지 해지해가면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관광산업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원구역에 어떤 관광사업을 유치할 것인가 또 그것이 꼭 이 지역이라야 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거는 차후
면밀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 이제는 너무 관광만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대해 요즘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신 점 있나요? 우리 거제시가 좀 특징적인 게 평균 연령은 35세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교육 부분은 인근 통영시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는 그런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문화 교육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본 후로도 쭉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통영 같은 데는 참 비근한 예로 뭐 유니상이부터 해서 팔아먹는 상품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는 뭐 둔덕 그 참 뭐 5손가락도 안 들어올 정도의 그런 어떤 그것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후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통영은 우리 거제보다 어떤 문화가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층이 대부분 양대 조선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화 생활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시간적으로 여건상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지나치게 이 어떤 소득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참 감성이 너무 무뎌졌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이번 공약의 문화예술 부분으로 문화예술계를 문화예술가로 다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우리 거제 시민도 좀 고품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시에 사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인데 뭐 공실이 뭐 20%다 30%다 정말 너도 나도 원룸 짓다가 망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도 좀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참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는 뭐 그런 우를 보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허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누구는 허가를 해주고 어느 누구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경제활동 목적으로 전부 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다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갑자기 경기가 일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일이 어렵게 꼬였거든요. 그러나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행정이 지나치게 규제한다든지 또 뭐 부추기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 시 건축 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고해 줄 필요가 있었다. 지금 왜냐? 그거는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원룸 신청이 들어왔지만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하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허가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 허가가 남발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원망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행정에서도 향후 예측을 해서 자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또 원룸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인구 대비해서 지금 포화 상태다, 모자란다, 이런 수급 조절은 최소한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로부터 원망도 안 듣고 우리 시민들도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행정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거제시가 2008년부터 그 조선경기 활성화 때 이제 그 공시가를 굉장히 많이 올려왔거든요. 네. 매년마다 올려왔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침체 시기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개인적인 걸 봤을 때 그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재산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재산세죠. 재산세와 건물세가 상당히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이제 좀 원성이 자자합니다. 당선되신다면 그 세제 개편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방세제는 분명히 손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놓고 대출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올려주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출이 필요 없고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높보다 낮춰주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손질이 불가피한 것이, 한창 경기 좋을 때는 세수 올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 역시도 공시지가가 높아야만이 재산 가치가 상승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을 했는데 지금은 경매 낙찰률도 50% 심지어 40%대까지 떨어지고 하니까 재산 가치가 엄청질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결정된 공시지가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현실에 맞추어 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LH공사나 도시주택공사에서 많은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을 아마 공급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그 뭐 300만 원의 아파트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지금 일부는 신축했고 나머지 200세대는 지금 현재 착공하는 상태입니다. 그 거제시 예산이 한 342억 원이 지금 투입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만일에 당선되신다면 그 시가 앞에 전임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임대 아파트를 그 매각하시거나 안 그러면 정부 쪽에 LH공사라든지 MOU 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조금 견해를 가지고 계시겠다면. 그래서 우리 시 주택 보급률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택 보급률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신규 허가나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는 차제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신혼부부 뭐 주택 자금 또 임대주택 이런 것도 원룸, 투룸, 쓰리룸 현재 공실로 돌고 있는 그런 것도 당분간은 이용을 해도 신혼부부들한테 크게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정책에서는 물동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계획까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에서도
뭐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으로 매각을 매입을 해야 될지도 물론 검토 대상이 되겠지만은 우리 시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이 했던 걸 또 일시에 어떻게 큰 틀에서 바꾼다 그러면은 그 충격도 내나 우리 시 몫입니다. 우리 또 시민들의 몫이고 이래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리 좀 드시고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후보님께서 시장이 당선된다면 월급을 다 반납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사실 이제 단순히 지금 지출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장점과 이번에 선거에 나오시게 된 각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월급 반납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으로 나온 사람들이 또 입후보한 분들이 한결같이 봉사하겠다.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민선 1기 시장부터 소위 감이 되는 시장님들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했던 시장님들 전부 다 감옥 나갔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봐서 사실 그대로 전부 다 감옥 나가고 중간에 그냥 도피하다시피 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저는 진정으로 거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걸 몸소 보여드리고 실천하고자 월급을 반납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시장이 됨과 동시에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급을 반납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을 내놓고 나니까 이거 이강 일약 구도에서 자기가 시장되기 어려우니까 이 공약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또 들린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또 더불어서 저는 4년 단임으로 끝낸다 그랬어요. 4년 단임으로 끝낸다는 거는 지금도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서로 정책 공방을 하고 난리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여당에서 집권하면 야당 버릴 겁니까? 또 야당에서 정권 잡으면은 여당 버릴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거제시가 정쟁에 휘말릴 것이 아니고 거제시를 그나마 제대로 운용해서 거제 경제를 살릴 후보가 누구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을 약속한 이유는 물론 제 나이도 있습니다만 첫째 중앙이나 정치권에 눈치를 안 보겠다는 것이고 또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장들 그 행보를 보면요 중앙 정치권에 지나치게 눈치를 봅니다. 그러고 표밭이라 그러면은 자기 어떤 소신과 상관없이 거기 가가지고 절하고 머리 숙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절대 무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수든 소수든 간에 일단 시장이 어떤 시책을 만들어 놓고 또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외압이 흔들리지도 안 되고 시장 자체가 일단은 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눈치 안 보고 4년 동안 멋지게 우리 시정을 구현하고 나는 감옥 안 가고 떳떳하게 걸어 나가는
최초의 시장이 되고 싶다 이런 겁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하고 끝내시죠. 이쪽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25만 3천 우리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박재영 후보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거제 시정을 잘 펼치겠다는 열의는 어느 후보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소 감이 안 된다 싶어도 이 소수정당 거제시장 후보 박재행을 한번 믿어주신다 그러면은 제 임기 4년 동안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정말 제대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확실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불안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 박재행이 거제시를 거제 경제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후보로 봐주시고 이번에 꼭 한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인사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회담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서일준 자유한국당 후보와 대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겠습니다.